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가장 큰 잠재적 경쟁사인 리게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게티는 초전도체 방식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제조 기업인데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3월 2일부로 SNII라는 스펙 백지 회사와 합병을 해서 RGTI 라는 티커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은 1.5 빌리언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고요. 상장을 통해 리게티는 261.75 밀리언 달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한 자금을 여러 세대 양자 프로세서 개발 가속화, 운영 확장,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리게티는 현재 최신 세대인 80큐비트 아스펜 9 시스템을 그리고 2024년에는 1000큐비트 2026년에는 4000큐비트까지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게티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나가기 전에 이제 초전도체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영어로는 슈퍼컨덕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류를 흘려보냈는데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 상태를 큐비트의 0과 1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온을 이렇게 전자기장 사이에 잡아놓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를 뭐 1, 낮은 상태를 0 이렇게 해서 큐비트를 구현을 합니다. 네,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르지만 큐비트 상태 유지가 빠르게 쉽게 깨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큐비트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고 그 쓸만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 연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와 같은 경우는 우선 CE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사장님이시고 체드 리게티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게티라는 이름을 따서 자기 회사를 만들었고요. IBM 양자 컴퓨팅 그룹에서 3년 동안 일을 했고 예일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투자금은 200밀리언 달러를 넘어섰고 특허 어플리케이션이 100개가 넘고 직원 수는 130명 이상, 그리고 기술적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40명 이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은 2013년에 제일 먼저 범용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를 이제 체드 리게티가 설립을 했고요. 2014년에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코어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자 컴퓨터와 전통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고요. 2015년에는 버클리에 양자 컴퓨팅 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리게티 팹 1을 만들었고 2017년에는 범용 게이트 모델인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2019년에는 32큐비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런칭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상업용 양자 컴퓨터를 영국에 보급을 했고요. 2021년에는 처음 확장 가능한 양자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리게티 제품을 보시면은 2015년에 3큐비트 초전도체 시스템이 나왔고 2017년, 18년에 4큐비트, 8큐비트 그리고 18년에서 20년 사이에 16큐비트가 나왔고요. 19년에서 현재까지 32, 40큐비트 그리고 21년 그리고 이게 지금 작년 21년 10월 자료인데 22년에 현재 80큐비트까지 제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의 장점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많은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이 에러가 났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제일 빠르다. 요거 두 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전도체 진영에 구글, IBM, 리게티가 있고 이온 트랩 진영에 허니웰, 아이온큐가 있고 포톤, 광자를 사용하는데 뭐 사이퀀텀, 자나두가 있고 이제 원자를 사용하는 뭐 JPL, 캠브리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케일링이 확실히 빠른 건 맞습니다. 큐비트 숫자가 제일 많긴 하지만 이제 에러율은 제가 알기로는 이온 트랩 쪽이 좀 더 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사 홍보물용 이거는 이제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은 제일 빠르다. 근데 이 확장성에서도 쓸만한 큐비트가 몇 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해주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아이온큐 쪽이 더 쓸만한 큐비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리게티만이 순수 풀스택 모듈식 확장이 가능한 프로세서를 소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큐비트 시스템 안에 큐비트 카운트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리고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이면서도 이제 UI부터 백엔드까지 풀스택으로 다 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모듈식 양자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리게티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순수이긴 한데 풀스택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모듈러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이 확장 가능한 모듈식 칩도 지금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리게티가 이런 면에서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듈식 양자칩을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독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자칩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면 다음 세대가 되면은 더 큰, 더 성능이 좋은 칩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디자인해야 되고 스케일링, 확장성이 느리다 그리고 비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모듈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이런 모듈식으로 만들면은 모듈 시스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쉽고 만들기도 쉽다. 그래서 리게티는 이미 이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2021년에 멀티칩 프로세서, 이제 하나의 이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 멀티칩 프로세서를 개발을 해서 요거를 이제 한 타일로 묶고 이거를 또 묶고 또 묶어서 이제 2024년에는 1000큐비트, 2026년에는 4000, 그 뒤에는 뭐 100만 큐비트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하나 단위가 되는 모듈식 칩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리게티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리게티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의 빠른 속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비교 대상으로 이제 아이온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같은 복잡한 문제를 돌렸을 때 물론 초전도체가 더 유리한 문제를 가져왔겠죠. 리게티가 12시간이 걸린다면 아이온큐는 64일이 걸리고 뭐 에러 커렉션을 할 때 미래에는 리게티 2분 걸려도 아이온큐는 25일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이 확실히 속도는 빠른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속도는 초전도체 방식이 더 빠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게티가 이제 중요한 인플렉션 포인트에서 이 경주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우위를 언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쯤에 이제 양자 머신러닝에 있어서 좁은 양자 우위, 이제 양자 우위라고 하면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낼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범위가 좁은 양자 우위를 2023년쯤 그리고 폭넓은 양자 우위는 2025년쯤으로 보고 있는데 이 로드맵은 이제 아이온큐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자 분야에서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십, 매출 이 부분이 이제 리게티의 강한 점인데 일단 리게티가 미국의 양자 정보 리서치 센터에 가장 앞서가는 산업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이 외에도 뭐 아마존, 미 공군, 미 고등 방위 연구국, 달파, 나사 뭐 등등 그리고 여기서 이미 계약으로 4천만 달러 이상을 앞으로 벌어들일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체는 좀 적지만 리게티가 매출이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보유 현황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개가 넘는 지적재산권, 전략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퀀텀 컴퓨팅 시스템, 소프트웨어, 액세스 쪽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뭐 알고리즘, 그리고 퀀텀 프로세서 하드웨어, 칩 디자인, 제조 뭐 이런 쪽에 대한 특허가 많다. 그래서 100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러한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적인 탤런트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13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있고 100명 이상의 기술직, 40명 이상의 박사, 그리고 1000개 넘는 이제 주변의 과학자들이 함께 리뷰를 이미 해준 논문들이 있다. 그리고 뭐 예일, 스탠포드, 칼텍, 뭐 시카고 대학,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등등 수많은 명문대 인력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진 이사 이쪽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CEO, COO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석 부사장 중에 파트너십 담당인데 아마 영업 쪽이겠죠. 이분이 공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쪽은 이제 경영진이고 이쪽은 이사진 그리고 고문인데 여기 보시면 락히드 마틴의 전 CTO 수석 기술자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합참의장이 있습니다. 이전 합참의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미 해군 제독 출신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이제 오시죠. 방산 쪽, 군, 정부 쪽 인력을 연주를 이미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게티가 자꾸 정부, 군 쪽에서 계약을 잘 따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군 관련, 정부 관련 인재들을 많이 흡수를 해서 그쪽으로 매출을 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게티의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 산업부터 시작해서 학교 쪽 그리고 스타트업, 정부까지 이렇게 폭넓은 주체들에게 그 양자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미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2021년에는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 2배, 3배, 4배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은 아이온큐의 로드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좁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하고 2025년쯤에 폭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하면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2021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40% 정도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작년 10월에 배포가 됐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던 리게티의 이제 사업자 발표 자료를 좀 봤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뽑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공부하면서 제가 뽑아냈던 리게티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21년 11월에 미국 에너지부가 수여하는 핵 융합 에너지 양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리게티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에너지부. 그리고 22년 1월에는 달파, 이제 미 고등 연구 계획국에 이거는 이제 지금 중간 단계에 에러율이 있는 양자 컴퓨터를 의미하는 ONISQ인데 이 프로그램의 2단계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리게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최적화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서 기술을 제공해라 라고 선정이 돼서 여기서 또 보조금을 받겠죠.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매출을 또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 이사진, 고문에 군, 정부 그리고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와 군과의 계약이 많은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타사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7밀리언 달러 정도를 매출을 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이때 한번 보면은 한 2, 3밀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빠른 매출을 이제 이 고위 관계자들을 섭외를 해서 뭐 연결을 해서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뛰어난 점이 IBM, 구글, 리게티가 초전도체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IBM 같은 경우는 큐비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 클럽스라고 해가지고 연산 속도를 뜻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IBM이 발표한 기준인데 큐비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 클럽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5, 27, 65 큐비트로 갈수록 1419에서 951, 753으로 떨어지는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한 80큐비트인 아스펜 M 양자 프로세서에서는 892가 나왔고요. 40큐비트인 아스펜 11에서는 844로 클롭스 속도가 점점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비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품질과 속도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 양자칩 아키텍처에서 이미 두 개의 큐비트를 사용하는 양자 게이트 충실도가 초전도체에서 처음으로 최대 99.5%, 중간값은 99.2%를 달성을 했다. 물론 이거는 최소값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소값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값을 알아야 하겠지만 이미 중간값과 최대값을 좋은 값으로 줬다.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진영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IBM을 앞서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온 트랩의 강자로 아이온큐 그리고 다음이 허니웰 얼마 전에 합병된 퀀티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 강자는 이제 IBM이 있으면 리게티. 근데 리게티가 좀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리게티를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이온큐에만 투자하기에는 뭔가 양자 컴퓨팅 분야에 너무 몰빵이 아니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분산 투자를 위해서 고려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온트랩은 조금 더 모빌리티 있고 소형화된 이런 분야에 사용이 된다면 초전도체 방식은 데이터베이스 센터, 뭐 이런 큰 스테이셔너리한 고정적인 이런 곳에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두 기술이 각각 다르게 진보할 수도 있지만 뭐 누가 앞서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온트랩과 이 초전도체 이 두 기술에 모두 투자하는 건 역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리게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자인 초전도체 방식, 그것도 IBM과 리게티가 있는데 리게티가 치고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리게티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뭐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과 판단은 투자자분 스스로 지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